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시청자 사연이고, 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근데 굉장히 두서가 없어요. 이분이 약간 지금, 좀, 술을 좀 드신 상태에서 약간 감정이 섞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약간은 좀, 어, 약간 그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좀 억울함이 북받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낸 게 맞지? 자, 읽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볼게요. 사연 보내신 분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8개 발생하고 회사차 주의 줬어도 회사차 사고 내고 연차 내놓으라고 지랄하고 두루누리 계산해서 줘도 임금 체납이라고 신고하고 8개월 근무한 놈이 퇴직금 내놓으라고 사업자를 줬어라고 하지만 진짜 누가 족같은 놈인 겁니까? 이놈의 개같은 정부와 취준생들 사업자들 입장에선 진짜 칼 들고 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기 그런 곤란하네요. 사업자 몇 개 하는데 집사람 고소한다는 위의 소리 듣고 열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근로자가 왕인 정부에서 대표자인 저랑 시설장인 집사람은 죽어야 되는 정부인 겁니까? 공무원이 꿈인 나라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외국인 투자자도 명언처럼 말한 나라입니다. 제발 그만 좀 합시다. 힘들고 지칩니다. 저희 아들은 3살입니다. 아들 데리고 좋은 나라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 소망뿐입니다. 사업자가 도둑놈이라는 나라에서 사업자인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몽골에서 쭉 자원봉사를 했었고 우리 근로자를 믿지 못해 뜨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가사 망하고 죽어라는 사람이 물론 대다수겠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 조소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들 사연도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좀 잠깐만 일단 읽긴 했는데 좀 본인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약간 좀 두서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 첫 번째 문단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8개 발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8개? 뭐가 8개 발생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제목이 8개 발생하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사연을 읽기 전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읽고 나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발생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이 8개 발생이라는 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네. 연차 9개, 8개 있는 9개월 다닌 놈이 연차 수당 안 나왔다고, 예. 예.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았다고요? 근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노동청에 신고 당했다는 게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연차 수당이라는 게 1년, 근속한 지 1년 넘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 신고하면 받아줘야 한다. 음,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저렇게 잘못된 신고하는 사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무고죄잖아, 무고죄. 1개월 근무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연차가 생기는 게 맞는데 연차 수당은 다른 거예요. 1개월 근무 연차가 하나 생기는 건 맞는데 연차 수당, 그러니까 연차를 안 쓰면 그걸 수당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데 수당을 받으려면 근속하지 1년이 넘어야 되지 않냐고요. 재직하고 1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3월달, 4월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재진기 없으면 떳떳하게 다니세요. 재진기 없으면 재진기 없잖아요. 그러면 재진기 없고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어떻게든 그런 짓 못하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업장을 가서라도 못하게끔 해야 돼요. 여기서 한 번 하고 만약 그 사람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럼 딴 데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아, 이런 짓 두 번 다시 못하고 아예 사회생활 아예 뭐 무슨 사회생활 쓴맛을 보여주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닌데 걸고 넘어지니까. 근데 뭐 슬기님도 아시겠지만 뭐 사실 뭐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뭐 사업자분들이 막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하는 직원들 중에 사실 직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그릇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기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미달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학벌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있을 때 회사에서 일해야 될 기본적인 수칙마저도 까먹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 사람들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자르면 되지 않나요? 신고한 사람들 이미 나간 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님이 있잖아요, 슬기님. 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면 저런 게 와도 당당해지세요. 님이 캥기는 게 없잖아요. 캥기는 게 없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저런 인간은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데 가도 적응 못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뭐 저런 사람들이 뭐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아마 그 사연자분 부인하고 많이 시달리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냥 또라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슬기님 뭐 슬기님하고 저의 사견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억으로 또라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또라이 저도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막 계정 여러 개 와가지고 계속 올 때마다 오늘도 왔었잖아. 근데 저 신경 안 써요. 왜냐? 내가 좋게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 사람이니까. 슬기님 또 아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상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보통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도의와 어떤 그런 정도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도 또라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편협한 시각을 가진 예,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 든 사람들만 꼰대고 또라이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또라이가 있어요. 그 나이 비슷한 또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아까 저렇게 건 사람은 그냥 그 나이 또래 중에 굉장히 상또라이인 거예요. 아마 저런 사람들은 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도 못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저거를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 저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저 나이 또래 친구도 이해 못 해요.
저거 자랑처럼 얘기한다. 그럼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까요? 오히려 요즘에 보면 이 나이별로 이제 그렇게 나이 안 먹었는데 무슨 자기가 뭐 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까부는 사람들. 지금 나이가 어리고 뭐 자기가 기회가 많고 아직 젊으니까 나 뭐 불러주는 거 많아. 나 아직 젊어. 괜찮아. 뭐 내 이렇게 하다 뭐 되겠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세게 데이잖아요. 그럼 고기도 못 두고 댕겨요. 알고 보면 족밥들이에요, 족밥. 족밥이니까 이런 짓 하는 거, 족밥이니까. 치사하기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가 멘탈 나간다거나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자기가 일 못해가지고 자기가 어? 꼭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잘해가지고 이런 짓 하겠습니까? 일을 존나 잘했는데 일을 정말 잘해가지고 신임도 얻고 회사에 보탬도 되고 뭐 사연자분이나 뭐 사연자분 뭐 와이프분한테 정말 깍듯이 대하고 이랬으면 이랬던 직원이 과연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뭐 슬기립이 죄진 거 없잖아요.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역으로 역으로 맞고서 하세요. 맞고서 법대로 가면 돼요. 법대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냥 당하고만 계십니까? 왜 당하고 계세요? 아니 직장인 따로 신고하겠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무고죄로 신고해도 돼요. 무고죄. 무고죄 해당 요건도 해당이 돼요. 국가기관을 건드렸잖아요. 허위 신고해가지고.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슬기님. 이미 안 했잖아요. 한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그게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돼. 할 테면 해. 해봐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아니 만약에 님한테 기체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내가 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그냥 빡빡 우긴다고 그게 다 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슬기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고소하려고 해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하는지. 그게 다 고소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고소하면 다 뭐 처벌 당하고 다 하는지 아세요? 고소도 있잖아요. 고소 조건이 안 되면 기각시킵니다. 아, 이게 정치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그거 알고 있죠, 슬기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어차피 증명도 못해. 고소한다고 해서 못해요. 고소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고소도 못할 뿐더러 쫄을 거 없어요. 어? 혐의 없음이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나오잖아요. 그럼 역고소하면 돼요. 이미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만약에 만약에 형사기관 이 사람이 고소를 해요. 뭐 어디 고소를 하겠죠. 근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혐의 없으면 뜹니다. 수사기관 혐의 없음이 떴어요. 그럼 님은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역으로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아예 그냥 사회 빛도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방구석 여포 자체로 만들어 볼 수 있어. 물론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그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덮어 씌우지도 못해. 뭐 한국법이 뭐 물렁한지 아십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 바본 줄 아세요? 그 사람 그냥 한 명이 그냥 작정하고 가면 다 믿어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고소하면 다 받아주는 줄 아세요?
고소도 고소 같았고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충분해야 받아주는 거지. 고소한다고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고소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증명이 안 되면 이걸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다. 고소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게 없어요. 조사에 아무런 게 없으면 혐의 없으면 종결이에요. 혐의에서 종결 뜨잖아요. 그 사람이 죄도 없는 거 덮어 씌웠고 국가기관을 함부로 움직였기 때문에 무고죄 해당 요건이 돼요.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최소 집행유예 나와요. 기각하죠. 무슨 대한민국 법을 무슨 뭐 바보를 안 해. 바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쫄 거 하나도 없고 억울할 거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거에 뭐 상처 받는다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변호사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거를 변호사분한테. 노무사나 변호사분한테 찾아가지고 한번 여쭤보세요.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아마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혼자 짓거리는 건데 누가 믿어줍니까 저거를? 증거도 없는데. 그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좁은 골목 내려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명령, 업무명령 씹고 들어간 직원이 사고 낸 거, 집사람 일부 손해배상하라고 했는데 저거 고소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거잖아. 자기가 한 거잖아, 자기가. 무슨 고소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지 아십니까? 고소하면 다 받아주는지 아세요? 무슨 고소가 하면 다 해주는 줄 아나 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충수가 될 수 있는데. 고소라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이거 슬기니 잘 들으세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가서 게임판 많이 쳤던 사람이야. 또라이, 또라이. 주변에선 또라이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슬기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채용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인생 꼬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라고 하세요. 이거 슬기님 잘 들으세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하라고 하세요, 그냥. 대신에 그 후폭풍은 본인 감당하셔야 돼.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대가는 치러야죠. 대가는. 요즘에 보면 슬기님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가지고 회사에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 못된 사람들한테 움직여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슬기님도 나름 방비책을 좀 만드세요.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법률이나 이런 상담 받으시고 증거 목록 이런 것도 만드시고요.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저 사람이 고소하니 뭐니 해도 어차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저 사람 퇴사한 사람이야.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나온 사람이에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회사에 퇴사한 사람을 회사의 직원이 과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줘요? 근데 저 사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한 짓 생각하면 다른 직원들도 또라이 생각하고 안 도와주겠죠. 연락 안 받겠죠. 다른 직원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저 사람을 과연 좋게 생각하는지. 내가 봤을 땐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동료 직원이면. 갑자기 전화 가지고 내가 뭐 대표 고소할 건데 좀 도와달라. 증인을 대달라. 내가 미쳤냐 이 자식아? 나 같으면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미친놈아. 너 진짜 인생 종치고 싶냐? 조용히 살아. 근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내가 네 친구냐? 회사에 나갔으면 남이지 뭘 도와줘. 내가 니처럼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럼 끊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저게 소문나면 어디서 이 사람은 채용을 할까요? 이 바닥에 소문나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얼굴 못 두고 다니죠. 저 짓거리 한 거를 막 소문 퍼지고 하잖아요. 이쪽 공간 떠야지 그냥. 무슨 배짱으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배짱으로. 뭐 돈이 많나 봐. 돈이 많고 아니면 뭐 믿을 구석이 있나 봐요. 근데 생각해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데 와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죠. 돈 없어가지고요. 아니 건드려 보러 가세요. 돈 없어서 건든다고 하는데 건드려 보라고 하세요. 건드려 보라고 하세요. 아니 조용히 살자고 돈 주자는 게 아니라 돈 주지 마시고요. 법률적으로 가세요. 당당해지세요. 아니에요. 이건 있잖아요. 집사람 분한테 얘기하세요. 이거는 저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살자고 돈 주자고 하면 또 돈 줘야 돼, 이 사람은. 저 사람 그냥 한 번 돈 주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돈 쓰다가 돈 궁해지면, 어? 그때 저 잊으신 거 아니겠죠? 하면서 또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돈 달라고 한다니까?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 공갈 협박죄 굉장히 형량 높습니다. 이거 완전 반사회적인 사이코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진짜. 본대를 보여줘야 돼요. 정의구현입니다. 정의구현. 다른 직원들이 위해서라도 정의구현하는데 예를 들어 승희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 조용히 돈 주고 끝났다고 하면 과연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런 사람한테 돈 줬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또야한테 돈 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가 일 못해가지고 나가고 지가 일 못하고 사고 벌려놓고 나갔는데 그거 돈을 받겠다. 그럼 저희는 일하고 있는 사람 뭐가 되나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약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약자가. 약자가 아닌데 왜 약자가 되는 겁니까? 약자는 그 사람인데. 아니,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조용히 살아야 됩니까? 왜 죄진 사람이 고개 들고, 그럼 그 사람 할 말 없어요. 뭐, 자기가 자진퇴사했잖아요. 자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 법적으로 아무런 것도 제재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님이 더, 더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더 당당하게. 와이프분한테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래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거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누가 되는 행동이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슬기님이나 그 와이프 믿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누가 되는 행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가 사고 친 사람 돈 줬다고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과연 님 믿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와이프분한테 설득하셔야 돼요. 이거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잘못을 한 사람이 돈을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큰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려 돈을 준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님도 배우신 분이잖아요. 저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 돈 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아예 이 바닥에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슬기님. 이런 사람들은요. 슬기님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 비슷한 이쪽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보통은, 그러니까 슬기님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런 경우가 입장이 바뀌어 있죠. 보통 사장이 직원한테 덤탱이 씌운다거나. 보통 이런 경우인데 이거 반대예요. 반대. 정반대죠. 슬기님 일어나는 사례가 정반대입니다. 이 정반대로 일어난 사례가 예전에 김동님이라고 있어요. 제 방송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님 죄진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가시면 돼. 당당하게.
그냥 자기가 지랄하는 거죠. 맞잖아요. 뭐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뭐 우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기라고 하세요. 우기라고 뭐 회사에서 깽판 치잖아요. 경찰 불러가지고 업무 방해죄로 집어넣으세요. 배째라고 나오면 신고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 간단합니다. 누가 봐도 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만 잘못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은요 쫄보기 때문에 이것도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발생하냐 하면요 너무 고분고분하게 다 받아주니까 이 족밥인데 자기가 뭔가 강한 줄 아는 거예요. 족밥이거든요. 족밥 이런 사람 족밥이에요. 그냥 족밥이에요. 지가 뭐 되는 줄 압니다. 깡다구도 없어요. 깡다구도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받아주고 왜냐하면 왜 받아주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어차피 신고 넣어도 있잖아요. 어차피 안 받아줘요. 그냥 계속 넣으라고 하세요. 보니까 내가 이게 왜 매달리는지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이런 직장에 여러 군데 찍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아마 노동청 이 사람이 뭐 재직 경력 이런 거 떼보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굉장히 파란만장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계속 넣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안 받아줄 거예요. 슬기님 그거 아세요? 계속 넣다 보면 이 사람 고의적으로 넣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는 안 받아줄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넣는다고 계속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중에 받다가 계속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일부러 넣는 거 알잖아요. 그럼 안 받아줘요, 그냥.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그 사람이 더 불리해. 그러니까 신고 넣어도 아 또 왔구나. 아 또라이 또 왔구나. 아 또라이 또 넣었구나. 등신 같은 녀석.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돼요. 보니까 그런 거네 뭐냐 하면 여러분 딱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보니까 지금 이제 메로나잖아요. 메로나를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취업할 때도 없고 놀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러니까 어디 돈 들을 궁리 생각해서 이거 내가 보니까 방구석에 계속 생각해낸 것 같아요. 나 지금 일할 때는 없고 일하기도 싫고 놀곤 싶고 돈은 떨어졌고 돈 어디서 좀 떨어질 구석이 없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다 그걸로 좀 빡빡 우겨가지고 좀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장님 와이프분 착하시니까 내가 좀 세게 나가면 좀 받을 수 있겠지 아마 이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넣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넣잖아. 그거 안 받아줘요 나중에 가서는. 받아주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전화 막 혹시나 그런 거 소리가 와도 있잖아요. 무시하면 돼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조사는 하더라도 어차피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는 하더라도 님이 죄진 게 아니니까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냥 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쓰기는 내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 너무 흥결을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 죄 없이 살아야 돼. 물론 그런 거 맞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손을 더럽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꾸정물 하나가 튀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이게 청소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교화시키고 아무리 뭐 말로 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고 또 그런갑다 또 왔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조사하더라도 조사하는 거는 또 그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조사는 이제 계속
하도 앞으로는 계속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터무니없는 걸 집어넣는다는 거 알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하세요. 쓰기는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 사람도 서류받기 만드세요. 조사받기 만드세요. 그러면 법정에 출두하게 만드세요. 똑같이 하면 되겠네. 어. 방구석에 있다가 어디 법정 출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입장인지 한번 봅시다. 피고인 입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한번 할 수 있는지 봐요. 변호사는 고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돈도 없다면서요. 님도 손해배상 청구 걸어버리세요.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법정에서 한번 고개 들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판사님 앞에서. 얼마나 얘기가 잘 나오는지. 네, 형사고사 하세요. 형사고사 해가지고 다 걸어버리세요, 그냥. 세상 무서운지 보여줘야 돼. 세상 무서운지. 10% 아무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쇼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쓰기는 또 아셔야 돼요. 이게 살다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요. 살면서 상식과 정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님 편이에요. 쓰기는 아셔야 되는 게 다 님 편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님 편이에요. 다 터무니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걸어버리세요. 그냥 법적으로 걸어버려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네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약간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고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무조건 그게 답이라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깨져봐야 됩니다. 깨져봐야 돼요. 자기 머리가 깨져봐야 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 식대로. 예?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야. 계속 하라고 하세요.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런 행위를 계속 만들으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 뒷감당 다 본인이 하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다 유리한 식대로 해석하는 거. 내가 보니까 약간 사이코 기질도 있는 것 같아. 사이코 기질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자기 식대로 최대한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도 이 사이코 기질이잖아요. 누가 봐도 계단의 바위치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저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한 식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 법 조문이나 아니면 뭐 그 뭐 법률공단 이런 데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식대로 우기는 거야.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 다 되는 줄 알고. 우기면 뭐가 됩니까? 우기면 바보죠. 우겨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괜히 우겼다가 골로 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있잖아요. 유명 유튜브한테 올린다고요? 어떻게 올리려고요? 올리라고 하세요. 아니 뭐 쓰기는 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터무니가 1도 없어요. 아무 터무니가 없어요. 무조건 억울하다고 올리면 다 받아주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고 올리면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에 좀 너무 이제 주관 없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괜히 받아줬다가 유명 유튜브 받아줬다 유명 유튜브도 좆될 수 있어요. 그 아무나 받아주는지 아십니까? 아무거나. 뭐한 사람이 빡빡 우기면 다 받아주는지 아세요? 괜히 그거 받아줬다가 골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 갈 수 있습니다. 판단 잘해야 돼. 어, 그 사람 얘기만 믿고 했다가 골로 가는 거 유튜브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슬기님. 슬기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내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죄인 아닙니다. 죄인 아니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라이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대표로서. 가만히 두면 똑같은 짓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짓 못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욕 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자기 권리 운운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성실하게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또라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면 돼요. 인간으로 보지 않으시면 돼. 인간이라는 그때 보통 정상 인간이라는 범죄에 벗어난 사람. 그렇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고 한기를 흘리고 할 템 해발하시고 나오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도 할 수 있는 거, 결혼할 수 있는 거, 그 사람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쓰기님.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역시도. 사람이 무조건 사람같이 생겼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색을 하고 있는 인간의 범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런 게 섞여 있거든요. 그게 겉으로만 봤을 땐 티가 안 나요. 겉으로만 봤을 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거나 설득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이해하거나 설득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아까 얘기해보니까. 자꾸 정상적인 잣대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인간의 동정표나 정상적인 잣대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일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한테 끌려당기시면 안 됩니다. 직원, 세장이 오너 입장에서 그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 끌려당기는 거 절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당당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예요. 죄진 게 없잖아요. 당당해지세요. 당당해지세요. 우긴다고 되는 시대 아닙니다. 괜히 우겼다가 골로 간 시대예요. 골로 간 시대입니다.
우기다가 진짜 세상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당해지시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짓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슬기님이.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그런 거에 감정 상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대한민국 땅에 버젓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사람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걸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통받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일 열심히 하시고, 회사도 더 만드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걸로 좀 푸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님.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좀 마음을 짐을 더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